안녕하십니까. 법원의 판결, 사정 판결입니다. 사정 판결은 사정을 반영하는 판결입니다. 처분 이후에 사정 변경이 있어요. 사정 변경인데 그 변경된 사정을 반영해서 행하는 판결이기 때문에 이름이 사정 판결이에요. 그러면 처분 이후에 변경된 사정을 뭘 반영을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사익이 발생한 걸 반영하진 않겠죠. 우린 행정소송이니까. 처분 이후에 공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엄청난 공익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사정 변경은 언제나 혼자서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그게 공익을 동반했을 때 중공, 중화인민공화국, 중대한 공익입니다. 중대한 공익. 중화인민공화국이 중대한 공익은 아니죠. 그죠? 네, 그죠. 중공. 짱깨 맛있는데. 배고프다. 그래서 이게 중대한 공익을 동반했을 때 그 사정 변경의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작용법에 간다고 하더라도 작용법에 가게 되면 이제 가학상 철회라는 게 있어.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거예요. 폐지를 하는데 직권 취소라는 게 있고 철회라는 게 있고 그럽니다. 그럼 그때가 다시 얘기할 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동철사 개벽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부동철사 개벽. 부동 움직이지 않는다. 철사가 개벽, 천지가 개벽할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 오래 한 거지. 공부를 너무 오래 해서 여기 이 동네는 다들 활기차요. 근데 신림동은 사람이 몇만 명이 있을 때도 사시생 3만 명, 행생 3만 명, 미어찰 때도 여기보다 좁거든. 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분지. 이게 기온도 넘어오지 않지만 경제 사정도 넘어오잖아요. 거기는 밖에 경제가 아주 힘들어도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 이상한 곳이거든. 그렇게 사람이 많을 때도 거기는 항상 이렇게 처져 있었어요. 왜? 부동철사 개벽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장수생들이 진짜 여긴 그게 없대. TV에서는 신림동 무시하고 노량진만 막 인정하잖아. 노량진은 막 취재 엄청 하잖아. 여기 무슨 이렇게 드라마도 찍었었고, 막 이렇게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근데 그런 정도 상황은 없지. 힘들다 해도. 지금도 가면은 신림동 구동 꼭대기에 내 친구들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만날 수는 없어요. 걔네들이 숨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선배는 이런 사람도 있었어. 두부를 먹는 거야. 내가 형님 제가 뭘 좀 해드릴까요? 공부를 오래 하니까 힘드신데 그랬더니 내가 그래도 형님한테 선배한테 내가 용돈을 드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밥을 사드린다거나 책을 사드린다거나 학원 강의를 쿠폰을 끊어드린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잖아. 근데 또 자존심 필요 없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 네가 정 나에게 뭘 해주고 싶으면 두부를 한번 사주라 그러는 거야. 두부 웃으면 안 되지 그럴 때, 그렇지? 두부를 이렇게 길에서 먹는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길에서 빵, 두부 이런 거 이렇게 다 골생들이에요. 다 골생들. 쓰레빠 신고 어디 주순 쓰레빠 발 다 까맣고 원래 그랬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학교 다닐 때 좀 유명했던 애들도 이게 가끔 보여요. 이렇게 나처럼 날치고 돌아다녔던 애들. 학교 안에서. 학교 안에 얼굴 포스터 겁나 붙고 지나간 사람 다 알아보고 이랬던 애들도 공부한다고 들어왔다가 다 그 짱난 애들 많이 있죠. 여기는 그러시나요? 그게 부동철사 개벽. 이러면 더 이상 공부하면 안 돼요. 수험을 철회해야죠. 그럴 때 냉정하게. 그동안 했던 공부가 아까워서 계속하면 안 됩니다. 그럼 계속 그렇게 돼. 알겠어요? 안 되는 사람은 평생 안 돼요. 되게 냉정한 놈으로 나는 통하는데, 9급 합격한 놈은 사시도 합격하고 사시 떨어진 새끼는 9급도 떨어져. 니들이 9급을 무시할 문제가 아니야, 이 병신들아 라고 항상 얘기하거든. 니들은 병신이 맞아. 병신이 아니라는 걸 나한테 증명해봐, 억울하면 새끼들아. 이거거든. 병신 맞거든. 그냥 공부하는 자세가 안 된 사람은 뭘 봐도 종인 중에서 봐도 떨어져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잘못된 생각.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 좀 했는데 그거랑 지금이랑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전혀 내가 생각지 못한 주변 시스템이 다 달라요.
그래서 부는 뭐예요? 부담 불이행 이런 게 있습니다. 동은 상대방의 동의, 철은 철회권 유보, 사는 사정 변경, 개는 법령 개정, 벽은 법이요. 법령상 취소, 철회 사유, 법령상 철회 사유. 그래서 부동철사 개벽, 부담 불이행, 상대방의 동의, 철회권 유보, 사정 변경, 법령 개정, 그리고 법령상 철회 사유.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더 이상 그 행정 행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땐 철회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공부를 오래 해가지고 철사를 구부려 봤는데 철사가 구부러지지 않는 거야. 힘이 없는 거지. 그럼 내 상태 건강이 중요하지 공부가 중요해. 그쵸? 건강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천지가 개벽할 일이니 이 수험을 이젠 철회할 때가 되었다. 그거예요. 네, 부동철사 개벽. 이럴 때 또 사정 변경이 포함되잖아. 사정 변경의 존재만 가지고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정 변경 쉽게 얘기하게 되면은 우리 옛날에 위법성 판단 기준 시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허가를 신청할 때 허가 요건을 못 갖췄는데 소송 도중이라고 하게 되면 처분 이후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처분 이후에 그 요건을 갖춰왔다라고 하게 되면 사정이 변경된 상황이 있잖아. 사실 상태가 바뀌었잖아. 그죠? 사실 상태가 바뀌었으면은 이러면 판결시 기준으로 하면 거부 처분은 위법 이런 식으로 된다고 했죠. 그래요. 이런 사정 변경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만 가지고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언제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동반할 때 그럴 때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럴 때 철회를 하게 되는 거고 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를 한다는 것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사정 판결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분 이후에 뭔가 사정 변경이 있었어. 근데 그것이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동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정을 반영해서 그 변경된 사정을 반영해서 행하는 판결이어서 그 이름이 사정 판결이야. 사정 판결. 그러니까 공익이니까 이게 인용 판결로 연결되는 것이겠어요? 아니면 기각 판결로 연결되는 것이겠어요? 기각이겠죠. 그죠? 공익과 관련을 맺어버리게 되면은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잖아. 그죠? 이건 사익과 관련돼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잖아. 근데 공익이 커졌다. 그래버리면은 그 사익을 더 이상 보호해줄 수가 없다. 이런 문제가 되니까 인용 판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 기각 판결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예외적인 기각 판결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런 사정 판결이 행정소송법 제28조에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대표적인 공익 우선 조항입니다. 대표적인 공익 우선 조항. 우리가 취소의 심리에서 얘기했을 때 직권 심리라는 게 있더라고 했지. 민사나 형사에서는 도통 인정될 수 없는 전혀 주장도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막 심리해버리는 이런 직권 심리라거나 아니면 우리 판결에 있어서 듣도 보도 못한 사정 판결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도 분명히 공익과 관련을 맺고 있지만 행정소송 절차 그 자체도 공익과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정 판결 같은 게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정 판결이라는 것은 소송상 청구가 이유가 있음에도 취소송이죠. 취소송이니까 처분 등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취소를 하는 게 우선은 맞는 거잖아. 취소를 하게 되면 공익, 즉 공공복리죠. 기성의 공공복리 상태가 있는 거야. 처분 이후에 뭔가 공공복리 상태가 형성된 거죠. 기성 이미 만들어져 있는 뭔가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그 기성의 공공복리 상태를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어. 그러면 그 결과로서의 공공복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게 되면 그 원인이 되고 있는 처분도 그대로 유지돼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처분이 제거되게 되면은 그러면 이 공공복리 상태도 같이 사라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공공복리 유지하고 싶다고? 그러면 처분 유지하자고. 뭔데? 처분이 위법인데도 불구하고 소송이 이미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유지하려면 무슨 판결할 수밖에 없어요? 기각 판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기각 판결 이게 바로 사정 판결이다. 그러면 사정 판결은 어떨 때 하는 것인가? 요건이 위치공이야. 위치공입니다. 첫 번째 위, 그 다음에 취, 그 다음에 공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위라는 것은 처분이 위법하다는 뜻입니다. 처분이 위법하다. 그 다음 두 번째 취는요. 교수님들은 이거를 취소 소송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나도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취소송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죠. 말이 취소송이란 얘기고요. 사실은 취소송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취소의 대상이 취소의 소송의 목적물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잖아.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이라는 전제를 까는 거야. 그러면 취소 사유여야 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소송의 형식이 지금 제기해 놓은 소송의 형식이 취소 소송이다. 이건 큰 의미를 갖지 않아요. 왜?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취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잘못 판단하고 무효 확인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런 경우에는 상황이 바뀌어요.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취소 사유. 근데 이거를 문제로 나오게 되면 취소 소송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대충 말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 다음에 공은 공공복리입니다. 공공복리. 이게 위치공 사정 판결의 요건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처분이 위법인데도 불구하고 뭐를 하고 있는 거야? 기각 판결을 하는 거죠. 제거를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사정 판결이라는 것은 바로 예외적인 기각 판결이 되는 것이다. 예외적 기각 판결. 그 다음 취소 사유라고 하게 되면은 처분의 효력이 지금 있다는 거잖아. 그쵸? 무효가 아니라는 얘기죠. 취소 사유. 그러니까 사정 판결이라는 것은 그 처분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판결이다. 이겁니다. 유지하기 위한 판결. 뭐 어저께도 그런 얘기 나왔네. 처분사의 추가 변경은 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하자의 치유는 처분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했었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분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겁니다. 유지하기 위한 거. 거기서 했던 말과 같은 거예요. 법원이 엄연히 위법한 처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자를 치료해서 효력을 유지하게 돼. 만약에 무효 사유인데 그 하자를 치유해버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건 뭡니까? 법원이 새로운 처분을 발령하는 꼴이 돼버린다라고 했죠. 그래서 하자 치유에서 무효 사유라는 것은 인정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경미한 병에 걸렸다. 그러면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죠. 근데 죽은 사람을 의사가 깨울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예수님만 하시는 거지. 의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고, 난 의사 별로 인정 안 해서. 다돌팔이 같아, 다돌팔이. 뭐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가서 성공한 거 맞습니까? 그죠? 병원 가서 나아온 사람 본 적 있어요? 난 병원 가서 나아온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대로 AS가 들어가는 것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책임지는 의사도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의사들, 미안한데 고생하는 의사들도 있겠지.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의사들은 대부분 말도 안 되는 투기나 하고 있고 다 이렇게 살아요. 뭐 수술 연습하고 막 이러지 않아. 맨날 술 처먹고. 난 나한테 와서도 이상한 또 딴 소리 하면 안 돼. 오늘은 30분 일찍 끝나야겠다. 그 옛날 그 뭡니까? 멀티방이라는 게 처음 생겼을 때 있잖아. 난 멀티방이 뭔지도 몰라. 가본 적도 없고. 뭐 가면 멀티가 되나? 사람의 머리는 멀티태스킹이 안 되는 것으로 이미 검증이 됐어요. 증명된 건데 왜 멀티방이라는 게 생기냐는 거야. 근데 그 멀티방이 돈이 엄청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의사애들은 기본적으로 멀티방에다 돈을 박아요. 그래서 지도 박았대. 그래서 뭐 한 달에 거기서 나온 돈이 막 이만큼씩이라는 거야. 난 제조업인데. 난 맨날 쉬어. 내 뭐가 찢어져야지 돈 받는데. 새끼 참. 근데 그게 불법이거든. 내가 그걸 보면서 쓰레기 같은 새끼들. 하여튼 나 의사 새끼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근데 이상하게 한의사 새끼들은 또 좀 애들이 좀 진중하고 착해. 근데 아닌 친구도 있어요. 아니 그게 걔가 나쁜 애는 아니죠. 나쁠 수도 있죠. 일반인의 그러니까 뭐야 이거 얘기하면 걔가 나오나 등장 아니면 못 찾을 거예요. 찾을 수도 있어. 우리 친구 중에서 한의원을 하는데 원래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어요. 근데 돈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한의대로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그 신의 한 수였지. 그놈의 입장에서는 딱 바꿨어. 바꾼 다음에 원래 생각이 뭐냐? 사람을 치료하겠다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미용 한의원을 만들어서 돈을 벌겠다였어요. 그 한의원과 미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난 모르겠는데 하여튼 돈이 된다고 막 계속 자랑을 하더라고.
그래서 또 옆에 있는 우리 회계사 친구가 걔네 거 해주면서 한 3억 날려먹었어요. 둘이 아주 그냥 쌍욕을 하면서 막, 야, 이 개새끼야, 널 믿고 시켰는데 이러면 어떡하냐, 미안하다, 막 이러면. 그래서, 지들끼리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그래. 아무튼 간에. 예, 근데 거기 우리나라, 지금은 뭐 큰 의미가 없죠. 미스 코리아라는 게. 그죠? 옛날에 미스 코리아 그러면 거의 뭐 연예인보다 더 대우해주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뭐 제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미스 코리아 나가는 친구들이 다 거기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또 온 애들하고 또 같이 또 사귀고 또 뭐 이렇게 또 좀 별로 안 좋은 막 이렇게 해. 그러다가 또 지 와이프한테 걸려. 또 걸리니까 그걸 또 처리해주는 주먹 애들을 또 써 따로. 그 걔네들이 와이프를 막는 역할을 해. 그럼 이게 또 그런 문제 생기면 복잡하게 살아. 그래서 딱 머리 아프다. 그래서 애들이 참 힘들게 사는구나. 뭐야. 그러니까 다 걔가 뭐 나쁜 애는 아니에요. 그냥 걔가 좀 인기가 있고 뭐 그냥 그래서 뭐 그런 건. 어저께 뉴스에 뭐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성폭행을 당했는데 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가해자를 때릴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넘어가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와, 지금 납득이 안 돼. 검찰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진짜 애들이 좀 뭔가 잘못, 강사도 그런 게 많은 거죠. 강사도 공부해서 애들을 가르칠 생각을 안 하고 학생들의 어떤 인성을 도야시키고 실력을 함양시키는데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생각하는 사람도 너무 많잖아요. 그죠? 학원이랑 무슨 룸사롱 가고 막 밀당이나 하고 막 그런 사람 여기 내 아는 형들도 되게 많아요. 이 동네 이 학원 다 돌아다니면서 룸사롱에서 5천만 원씩 서비스를 받아요. 접대를. 그리고 결국 딴 데랑 계약해. 딴 학원이랑. 장난 아니죠. 와, 대박. 그 선배는 진짜 그 강의를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런 거에 집중을 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름만 얘기하면 아는 진짜 너무 오랫동안 1등을 하고 요즘엔 한 2등 정도 하고 있는 강사님이에요. 장난 아니죠. 그런 얘기 들으면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나는 잘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시간이 생기지? 공부는 내가 제일 잘하는데 분명 점수 내가 제일 좋은데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시간이 남지? 어떻게 그렇게 막 놀고 막 나는 뭐 또 접대받고 이런 걸 떠나서 어떻게 그렇게 남을까 시간이. 나는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야지 정상이거든요. 학생들은 그렇게 시간이 남는 애들은 100번에 떨어지거든. 시간이 부족해야 되거든. 시험 보고 오면 너무 어려워 이러면 합격하고 개같이 쉬워 이러면 다 떨어지거든. 지가 아는 게 요거밖에 없으니 그 수준에서 보면 쉬워 보이는 거지. 하지만 문제 안에 숨어있는 함정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거 못 봤으니까 쉬워 보인 거거든. 어려웠다라고 얘기한 애들은 정말 신중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잘 나오고 합격을 하거든. 근데 이 강사 쪽은 좀 시장 논리가 너무 많아요. 그죠? 마음대로 하고 이제 결국 그래 봐야 3년 뒤에는 우리나라의 사교육 시장을 제가 점령한다라고 사주에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난 그냥 참고 있는 거거든. 네, 그냥 가만히 살면 돼요. 3년 뒤에 모든 게 끝난다고 다 돼 있어서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대비하려고 이제 9월, 10월부터 이제 나도 다시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수업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 이제 옛날로 돌아갈게, 10년 전으로. 이게 막 이렇게 하잖아. 막 이렇게. 이제 그때 이제 1, 2년 남게 되니까, 1년 뒤에 이제 멋있는 거 해야 되니까, 멋있는 걸 하기 위한 준비 과정. 이렇게. 그런 거예요. 요즘에 살을 빼는 것도 그런 거고. 그런데 이렇게 껄렁껄렁 안 해야지. 아무튼, 뭐지? 효력을, 하자치유. 이거 사정파괴 효력 유지하는 거야. 새로운 처분 의사. 그쵸? 고쳐, 병을. 하자를 치료해. 그치? 살리면 안 돼. 그건 뭐야? 의사가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거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무효사유인데도 불구하고 공익상 필요하다라고 해서 법원이 만약 사정판결, 이런 걸 내려버리게 되면은 없는 처분을 만들어내는 거거든. 이건 신의 영역이야, 신의 영역. 그쵸? 그 다음, 공공복리. 얘는 뭐냐면, 결국 이거는 이익형량의 산물.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죠.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집행정지나 가처분이나
이런 가구제 수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정 판결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이익 형량의 산물입니다. 이익 형량. 이익이라는 것은 뭐예요? 실체적 이익을 말하는 거죠. 예, 실체법이 보호하는 이익. 그러니까 실체적 이익을 형량한다라고 하면 실체적 심리를 할 수 있는 소송에서 사정 판결이 나오게 되겠죠. 실체적 심리를 못하는 친구가 누가 있어요? 부작위협파인 소송. 그죠? 부작위협파인 소송에는 죽었다 깨나도 사정 판결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부작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게 요구 소송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던데 제발 생각 좀 하고 살자고 제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쉽게 부작위 여파인 소송 그러면 우선은 절차적 심리부터 떠올리세요. 대체로 한 99% 거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절차적 심리라는 게 상당히 유니크한 거기 때문에 이건 재판도 아니야 사실은. 부작위 여파에서 절차적 심리 말할까 말까 이것만 판단한 소송이야. 뭐 그딴 소송에 가서 한 대만 때려도 말하겠다. 그치? 이런 걸 뭐 소송을 해가지고 뭐 1년 2년 동안 개고생하고 입 벌렸다 이걸 해야 되거든. 그게 뭐야. 내가 원하는 답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래서 부작위 편성은 좀 개무시해도 돼요. 이거는 뭐예요? 무시당할 정도의 수준, 절차적 심리밖에 못한다.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게 엄청 많단 말이에요. 실체적 이익을 형량에서 나오는 게 사정 판결인데 부작위 편성은 실체적 심리 자체를 할 수가 없으니 거기엔 사정 판결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언제를 기준으로 보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는 언제를 기준으로 봐요? 당연히 위법성 판단 기준시지 뭐. 그죠? 위법성 판단 기준시는 통설 판례 언제를 기준으로 본다? 처분시를 기준으로 본다. 이거죠. 처분시를 기준으로 본다. 통설 판례라는 말은 객관식 수업에서 쓰는 말입니다. 객관식 수업. 주관식 수업에서 그딴 소리 쓰면 개박살나요. 어저께 옆에 다른 강사가 시험 답안지에다 통설 판례에 따르면 이딴 소리 썼다 나한테 개욕 처먹었지. 답 씨발 그렇게 성의 없게 쓸래? 그렇지. 죽으려고. 애들이 너 때문에 헷갈려 하잖아. 이씨. 장난하는 것도. 이 모르니까 그렇게 쓴 거잖아. 통설인지 알아? 이 진짜? 이게 통설 맞아? 이거지. 나보다 10살 많아요. 네, 씨발 뭔 상관이야. 무식한 새끼 그냥 꺼줘야지. 그치? 그게 기본이야. 공부 안 했으면 강사하지 마. 그냥. 응? 처분시 이거죠. 처분시 위법성 판단 기준시 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당연히 위법성 판단 기준시를 가지고 판단 내려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핵심이죠. 이게 공공복리 이것 때문에 사정 판결하는 거란 말이에요. 공익 때문에 하는 거라고 했죠. 공공의 행복과 이익, 공공복리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요? 중공, 중대한 공익상 필요라는 게 사정 변경 때문에. 사정 변경은 언제 발생하는 거라고요? 처분 이후에 발생하는 거라고. 그치? 예, 처분 이후에, 처분 당시에 있었으면 여기서 위법성 판단할 때 이미 반영됐어요. 반영돼서 적법? 이렇게 끝났을 거야. 공익이 겁나 큼. 그래서 아예 적법임?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야. 그럼 사정 판결 문제 안 생기죠. 그냥 일반적인 기각 판결이지 뭐. 적법이니까. 근데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은 공익이 별다르게 큰 게 없었어. 그래서 위법이었던 거야. 사익이 더 컸던 거지. 근데 처분 이후에 공익이 냅다 큰 놈이 하나 들어온 거지. 깜짝 놀란 거야. 그러니까 처분 이후에 사정 변경 생기고 그게 공익을 동반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거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려면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 그쵸? 판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얘는 판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럼 여기서 봐봐봐. 분명히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취소 사유에 된다라고 했지. 이건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를 끌어낼 수가 있습니까? 예, 바로 무효확인 소송. 이거지? 예, 무효확인 소송. 확인? 소송?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무효인 행정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사정 판결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치? 예, 무효 사유인데 만약에 사정 판결하게 되면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신의 영화 뭡니까? 1천만 원투 뭐라고? 신과 함께. 그죠? 신과 함께. 그래. 봐야 되는데. 그죠? 봤어? 어이씨. 요즘에는 불법 다운로드 잘 안 잡혀. 막 검색해도. 오이씨. 그죠? 영화관을 가야잖아. 예. 혼자 갈 수 있지. 혼자 술도 먹고, 혼자 밥도 먹고. 예. 난 뭐든 혼자 노래방도 가고, 혼자 다 하니까. 근데 완전 부러웠어. 지금 내려가니까 교무실에 내 옆자리 형님, 개똑똑한 형님 있잖아.
오씨 도시락 먹고 있는 거야. 도시락을 싸줄 사람이 집에 있다니 대박이군. 완전 부러움. 예. 예, 행복해 보임. 막 그랬지. 난 밥도 못 먹었는데. 네, 그 형이 맨날 나한테 그러거든. 예? 뭐라? 이 결식 아동 새끼야. 막 이러거든. 밥 못 먹고 산다고 이 결식 아동 새끼야. 그래서 결식 아동의 독거 노인이요. 내가. 근데 도시락을 싸주나. 그래서 엄마가 보고 싶군. 그래서 엄마가 싸줄 나이는 아닌데 이게. 이게 그냥 실체적 심리를 해야 되는 건데 절체적 심리밖에 못하는 부작위 확인 소송. 이거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얘네들은 사정 판결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다. 그런 결론이 나오겠죠. 사정 판결의 요건만 가지고도 뭐 결론 다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심판 보시게 되면 사정 판결이 필요합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그러한 요건 사실이 있습니다. 라고 입증을 하고 하는 건 누가 해야 되겠어? 뭐를 주장하고 입증하는 거지? 이거죠. 공공복리. 처분 이후에 사정 변경과 그에 따른 공공복리 상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정 판결이 필요합니다. 라는 주장은 기각을 하는 거잖아. 기각을 하는 거니까 원고하고 피고 쪽에 유리하겠지.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돼. 근데 이게 주장을 할까 안 할까 피고가 재작년에 한 번 했어요. 재작년에 피고가 그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좀 사건이 되게 복잡한데 아무튼 간에 사정 판결 안 내려줘 버리잖아. 예, 취소 판결 때려버리게 되면 사건이 이게 겹쳐갖고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 자체가 뱅크럽시 빠지는 상황이었었어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사정 판결 해달라고 주장을 한 번 했는데 보통은 피고가 안 해요. 주장을 안 합니다. 주장을 안 하니까 주장 안 하면 심리할 수 있어 없어? 심리할 수 없지. 사정 판결이 안 나와. 사용을 안 해. 왜냐하면 피고는 뭐라고 주장을 하겠어? 사정 판결이라는 것을 주장한다고 하게 되면 처분은 위법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 처분이 위법인데 근데 기각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거든. 근데 피고는 처분이 위법이라는 것 자체에 인정을 안 해. 뭐만 주장해? 처분이 적법이라는 주장만 한단 말이야. 계속 적법이라고만 주장을 하니까 괜히 이제 강단 부리는 거야. 그래서 사정 판결 주장을 하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 사정 판결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사정 변경을 고려하니까 언제 기준? 공공복리 얘기하는 거야. 판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손해배상 방법들은 고려해야 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거 분명히 처분이 위법이지. 처분이 위법인데 기각하면 돼, 안 돼? 원래는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구제를 받을 수 있어, 없어? 이게 취소 판결을 통해서 직접적인 권리 구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정 판결이 전면적인 권리 구제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엄연히 처분이 위법이고 위법한 처분에 의해서 권익이 침해당한 상황임이 분명히 확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면적으로 구제를 안 시켜줘 버리겠다 이렇게 거부를 해버리게 되면 이건 정면으로 법치주의에 반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1차적인 행정쟁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소송에서 사정판결 나올 일이면 심판에선 사정재결 나오거든. 소송에는 28조의 사정 판결 규정이 있고 심판은 44조의 사정 재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1차적 구제, 직접적인 권리 구제는 이 사정 판결, 사정 재결 때문에 안 될지 모르겠지만 돈은 줘야 된단 말이에요. 돈은. 2차적인 구제는 시켜주는 게 맞단 말이지. 그래서 이 사정 판결을 하기 전에 법원은 뭘 하냐면 사전 사정조사를 해요. 사전 사정조사. 판결을 하기 사전에 먼저 사정조사를 하는 거야. 사정조사를 해봐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손해배상이 가능한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돌려봐. 만약에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내가 한번 가상의 재판을 해볼까? 재판을 했는데 손해배상이 가능하지. 가능하면 여기 사정 판결을 해. 근데 손해배상도 불가능하지. 그럼 여기 사정 판결을 못합니다. 여기 사정 판결 못해. 왜? 손해배상이 안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기각 판결 때려버리게 되면 전면적인 권리구제 거부가 돼버려요. 아무런 구제 방법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엔 사정 판결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뭐가 가능해야 된다? 그나마 간접적인 구제로서 손해배상 정도는 가능해야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법원의 직권의 사정 판결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부 처분에서 사정 판결이 있을 수 있을까? 부작위의 사정 판결이 있을 수 있을까? 만약에 방어소송이라고 하게 되면 적극적인 처분이 있지. 적극적인 처분은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법적 효과를 발생시켜서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공공복리 상황이야. 그걸 동반해버렸어. 이렇게 되면 처분이 원인이 돼서 결과를 만들어냈고 그 결과로서의 공공복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논리가 성립될 수 있을 거야. 근데 거부나 부작위 같은 경우에는 아무 법적 효과가 없잖아. 거부라는 것은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이다. 부작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그러면 결과를 못 만들어낸다고 얘들은. 그러면 여기에는 사정 판결이 없을까? 결과로서의 공공복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 자체가 안 만들어지니까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는 건 맞아. 하지만 공공복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거야. 오케이? 그 사정 변경이라는 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했지 사정 변경이 반드시 처분의 법적 효과 때문에 발생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것 때문에 발생 결과인 것은 아니라고요.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공공복리는 그냥 결과 플러스 알파야. 예, 처분의 결과 말고 다른 측면에서 원인으로 해서 어떤 공공복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어저께 그게 누구냐? 밥 먹는데 무슨 TV 프로를 했어. 식당에서. 근데 동네 되게 조용하고 되게 좋대. 집 되게 예쁘게 지어놓고 살대. 그 되게 그래서 되게 관리를 잘하구나. 뭐 이렇게 그 사람 누구야? 생각하고 싶다. 어떤 여자 연예인이었어요. 근데 다른 연예인들이 그 뭐 같이 뭐 살짝 뭐 이런 프로인 것 같아. 그 진짜 조용하고 좋더라고요. 동네가 도대체 어느 동네인지 모르겠어. 서울에 그런 데가 있나? 근데 그런 동네에서 만약에 단란주점을 개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단란주점을. 그 송파구에도 그런 동네가 있어요. 송파구에도. 왜냐하면 내가 잘 몰라요. 집을 가출한 지 25년째이기 때문에 그 한 번은 이렇게 우리 집 막 이사를 가다가 뭐 지금은 아버님이 다 날려 먹으시고 귀농을 하셨는데 한참 돈을 많이 못 타놓으셨을 때 되게 좋은 집을 샀더라고요. 근데 그 동네에 가니까 진짜 한 10년 만에 집에 간 거야. 집에 와서 밥 한번 먹어라. 감옥 갔다 나왔는데 그래서 내가 감옥 갔다 나와가지고 10년 아니 그때는 5, 6년 만이구나. 감옥에 나왔으니까 밥 좀 먹자. 그래서 집밥 좀 먹어볼까? 그래서 한번 간 거야. 갔는데 아니 뭐 오랜만에 집에 가니 내가 뭐 얼마나 어색하겠어. 그치? 가족들과도 형제들과도 어색하지. 지금도 어색해. 가출한 지 오래되면 다 가족 같지 않아. 엄마랑만 친하지. 엄마랑은 뭐 계속 카톡하잖아. 나가시 엄마 사랑해 막 이거 막 해야 되거든. 그거 해줘야 돼.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 맨날 우리 둘째 막 네가 우리 아들이 태어났다는 너무 좋아. 태어난 지가 40여 년 전이야. 이거 막 해줘야 돼. 그래야지 행복해한단 말이야. 뭐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지. 이렇게 하는데 아빠한테 그런 거 한번 쳐맞아요. 미친 새끼가 돌았냐 요즘에 막 이러거든. 그래서 안 해.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갔는데 어색하니까 이제 밥 먹고 나와서 내일 아침에 나갈 거니까 뭐 밤에 할 일이 없잖아. 내 짐도 하나도 없고 에이씨 모르겠다. 나가서 술이나 한잔 하고 들어와야겠다. 그래 혼자 뭐 할 일이 없어갖고 술이나 먹으러 나갔어. 와 동네 전체에 술집이 하나도 없어. 편의점 하나? 그거 말고 아무것도 없어 진짜. 이건 진짜 그 말로만 듣던 전용 주거지역이구나. 행정법에서 배우기만 했던 그 전용 주거지역이 바로 양호한 주거 상태를 보존하기 위한 곳이구나. 우와 대박. 여기서 사람 어떻게 살아? 길거리 담배 피는 게 미안해. 이상하잖아. 이렇게 물고 다녀야 되는 건데 세금 내고 있는 건데 그죠? 이렇게 막 물고 다니면서 막 담배 10개 이렇게 물고 막 그런 거 우리 대학 때 많이 했단 말이죠. 후배들 막 이렇게 막 97애들 막 이런 애들 들어왔을 때 내가 겨울방학 때 애들이 막 괜히 학교 온 애들 있잖아. 학교 입학했다고. 그것만 오면 또 선배가 좀 놀아줘야 되잖아. 놀아줘야 되는데 그때 학교에 있는 새끼가 나밖에 없어. 다 뭐 집에 다 지방 애들이고 그래가지고 다 집에 없어.
그럼 어쩔 수 없잖아. 또 돈이 많아 내가. 그때 또 후배들 또 사주겠다고 과외랑 엄청 해갖고 한 학기 술값 3천만 원을 준비해놨었어. 얼마나 훌륭한 선배야. 나 이런 사람이야. 근데 고마워하지도 않아 이 새끼들. 그래갖고 댓글 계속 술 먹으면서 이제 괴롭혀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게임 하자. 그렇지. 게임. 각자 술은 소주를 그때 이제 빨간색 오리지널이지. 다 한 병씩 이렇게 우리 따라주는 거 안 하거든. 자작 이것도 안 하거든. 그냥 병으로 먹는 거거든 다. 이렇게 병 하나 놓고 그다음에 저는 담배를 피워야 돼. 나랑 술을 먹으려면 비흡연자와는 대화를 거부하겠다. 너희들은 니네 돈으로 밥 먹어라 이거지. 그래서 나 혼자 죽을 순 없잖아. 그치? 너희들도 건강을 해쳐달라. 제발. 부탁이다. 그래서 같이 흡연을 할 때 게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게임을 이렇게 담배를 10개 삐씩 하고, 그 다음에 소주를 한 병씩 놓고 나서, 이거를 제일 늦게 해결하는 사람이 술값을 내는 것이다. 이거지. 술값 내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2차부터는 내가 산다. 요거 1차 정도 너희들이 보은의 달이다. 나 이렇게 한번 해라. 이렇게 게임을 하면 애들이 담배를 이렇게 10개를 한 번에 물고 막 빨잖아. 씨. 진짜 막 기절해. 막 이러면서 아이세이 비용신 같은 새끼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 딱 가는데 담배도 못 피겠지, 술집도 없지. 그래서 그냥 기어 들어왔어. 그냥 잠이나 쳐자자. 그래갖고 그런 거기서 말해. 잘 생각해봐.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 영업허가는 강학상 허가로서 기속행위야. 따라서 허가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되면 1, 2, 3의 요건을 갖추면 행정청은 반드시 허가를 해야만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들이 거부를 했단 말이야. 거부를 했어. 그러면 거부를 하는데 그때까지는 거기가 전용주거지역이 아니었다고 쳐봐. 여기서 이제 그런 영업이 가능한 곳이었어. 그럼 이 거부는 위법이란 말이야. 그죠? 거부는 위법인데 그 뒤에 여기가 만약에 전용주거지로 도시계획이 바뀌었어. 그럼 이제부터는 여기선 막 그런 거 들어오면 안 돼. 룸사롱, 단란점 이런 거 들어오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공익상 이거를 우리가 취소 판결해 줄 수가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럴 때 사정 판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거부나 부작위에서도 충분히 사정 판결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 알겠어요? 그래서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보게 되면은 거부하고 부작위를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는 소송이 있죠. 뭐 있어? 의무행 소송. 소극적 행정작용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 소극적 상태로서의 부작위, 소극적 처분으로서의 거부 처분, 합치게 되면 소극적 행정작용, 아무런 법적 효과 동반하지 않는 신고, 소극적 행정작용 전체 다 대상으로 하는 게 바로 의무행 소송. 행정소송법 개정안 의무행 소송에는 사정 판결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있어. 행정심판법에 보게 되면은 44조의 사정재결에 대한 규정을 두면서 무효확인 심판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음행심판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진 않아요. 그 말은 음행심판, 거부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음행심판에도 사정재결이 있다는 거야. 그럼 저길 봐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사정 판결이 준용이 안 돼. 준용이 안 되는 게, 인정이 안 되는 게 그게 부작위이기 때문이 아닌 거잖아. 부작위에 대한 음행심판, 음행소송에는 분명히 사정재결 판결이 있잖아. 그럼 이건 뭐냐 이거야. 그러면 요구소송이기 때문에 그래? 그렇지 않잖아. 요구소송? 그럼 거부처분 취소소송에는 없을까? 사정 판결이 있어요. 그러면 요구소송이기 때문에 사정 판결이 없다는 말도 성립될 수가 없는 거라고.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이익형량을 할 줄 모른다는 거지. 이익형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법원이. 부작위파인 소송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거부나 부작위와 같은 요구소송, 요구심판에서도 사정판결, 사정재결 인정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그 다음에 법원의 직권의 사정판결이에요. 이거는 누가 주장해야 된다고? 사정판결이 필요하다고? 피고 쪽에서 주장해야 되는 거지. 기각이니까. 근데 피고 쪽에서 주장을 안 하네. 주장을 안 하는데 과연 사정 판결을 법원이 스스로 할 수 있겠는가? 직권이라는 표현이 나왔지. 법원의 직권에 의한 사정 판결, 직권이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직권 보는 순간 바로 뭐가 떠올라야 돼? 행정소송법 제26조에 있는 직권심리주의가 떠올라야지. 직권심리주의. 직권심리주의 그때 뭐라고 했는지 한번 떠올려봐. 학설이 3개가 있었어. 직권증거조사주의설, 변론주의 보충설, 직권탐지주의설 3개가 있었지. 입증 책임의 예외로서 직권 증거 조사라는 것은 민사에서도 충분히 인정되는 거고 우리도 당연히 인정되는 건데 대놓고 또 확인 한 번 한 거야.
뭐라고? 26조에서 필요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할 수 있고 끝 그랬죠. 당연할 수 있고 그 다음 문제되는 건 바로 주장책임의 예외로서 직권 탐지가 과연 인정될 수 있겠는가, 인정된다면 과연 어디까지 인정되겠는가, 이런 문제였었잖아요. 직권 증거조사주의설은 직권 증거조사만 되는 것이지 직권 탐지는 하나도 인정 안 됨. 그래서 변론주의를 그대로 고수한다. 변론주의 보충설 같은 경우에는 직권 탐지가 일부 인정될 수 있음. 이것은 직권 심리주의를 통해서 변론주의를 보완해준다. 다음 직권 탐지주의설은 되는 소를 포함한다. 직권 탐지가 전면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이래버리면 변론주의를 완전히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때 통설 판례 입장이 뭐였어요? 변론주의 보충설이었었단 말이야. 그쵸? 취송의 심리에서 배웠던 걸 생각해봐. 그럼 여기다가 꽂아봐. 주장을 안 했어, 피고가. 주장을 안 했는데 직권 증거조사주의설에 따르게 되면은 주장하지 않으면 심리 못하지. 그럼 사정 판결할 수 없다. 부정설이 되네, 부정설이. 그 다음에 직권 탐지주의설 입장을 취하게 되면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알아서 심리할 수 있지. 그럼 여기서는요, 긍정설이 되는 거야, 긍정설이. 그다음 거기서 변론주의 보충설에 따르게 되면은 일부 일건 기록에 현출되어 있을 때, 그렇죠? B라는 사유에 대한 명시적인 주장이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명시적인 주장, 직접적 주장이 있었던 A 사유로부터 B 사유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도출할 수 있다면 그럼 B 사유에 대한 간접적 주장은 존재했던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심리할 수 있다라고 했던 그 변론주의 보충설. 그 변론주의 보충설을 일로 끌고 들어오게 되면 제한적 긍정설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거기서 변론주의 보충설을 취했으니까 여기서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을 취하는 게 맞겠냐? 판례는 똑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그때하고 이거하고 다른 판례야. 다른 판례인데 똑같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 기초로 직권 사정 판결할 수 있다. 거기서 똑같이 명시적인 명백한 주장 없어도 일건 기록 현출되어 있으면 가능하다고 말을 했던 판례가 여기 그대로 와 있고, 이게 다른 판례인데 사정 판결이라는 표현 4글자만 추가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판례가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냐 이거야. 26조에서 했던 말하고 지금 여기 28조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니 판례 아주 훌륭하군 이거야? 그게 아닙니다. 왜 아니냐?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직권 심리도 사정 판결도 둘 다 행정소송이기에 존재할 수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가는 길이 달라요. 가는 길이. 직권 심리라는 것은 이거는 공익을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거꾸로 사익을 보장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고 진짜 위법한 처분이었다라면 위법하다고 말을 해주고 그래서 권리를 구제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법원이 개입하겠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최대한 그 행정부의 행동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야. 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라고. 근데 사정 판결이란 것은 사익이 아니라 거꾸로 공익 때문에 존재하는 거라고요. 공익 때문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하자는 거잖아. 위법한 처분을 그냥 두자는 거니까 결국 이거는 적법성 상태를 후퇴시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권심리주의는 적법성을 전진시키려고 존재하는 거고 확보하려고, 사정 판결은 적법성을 퇴보시키게 됩니다. 물과 기름과 같은 거라고. 물과 기름. 네. 물과 기름과 같은 거니까 이거를 같은 데 갖다 놓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뭐랑 똑같은 거냐면 자유한국당하고 그 다음에 정의당을 같은 건물에서 당사 사무실을 쓰게 하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햄스터 돼, 햄스터. 둘 중에 한 새끼 죽어나가요. 그렇죠? 한 새끼 대가리 없어져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이 새끼 왜 몸통밖에 없지? 이렇게 되잖아. 그치? 햄스터. 햄스터 같이 놓으면 안 됩니다. 내 어렸을 때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분명히 내 두 새끼를 같이 사랑해줬는데 두 새끼가 한 새끼를 먹어버렸더라고. 그래서 대가리를 먹어버리네. 분명히 내 먹을 걸 다 줬는데 쓰레기 같은 새끼. 그러니까 사람이 못된 거예요. 그냥 쥐새끼로 살고 있는 거지. 그렇죠? 난 사람 머리 안 먹어요. 그렇죠? 사람 머리 먹으면 안 됩니다. 맛이 없을 것 같아. 맛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연어회도 있고, 그다음에 연어회도 있고, 그다음에 연어도 있고, 그죠? 네, 연어회. 연어회 소주 씨. 오, 참아야죠. 8월 말까지. 이건 도 닦는 기분이야. 이건 거의 원래는 술꾼인데 완전 개술꾼이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 진짜.
입에 막 소주병을 물고 다니며 살았거든, 항상. 예, 연초까지도 그랬는데, 요즘 너무 모범적인 삶을 하고 있으니까 뭐, 토할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래서 적법성 보장 확보를 목적으로 26조. 26조하고 27조, 28조는 물과 기름의 관계야. 물과 기름의 관계. 알겠어요? 아무리 같이 노동운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노회찬 씨하고 김성태 새끼하고를 같은 방에 넣어놓으면 되겠어요? 예, 안 돼요. 김성태가 노회찬 씨 죽입니다. 예,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예.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죠. 어디가 노동운동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했죠. 예. 김성태 못생겼어요. 그죠? 여기서 얘기한 거 아니지? 여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화를 안 내. 예. 사람이 좀 많아야지 화를 낼 때도 좀 이렇게 재미가 있거든. 애들의 반응 좀 보면서. 그러잖아. 이거 뭐 여기 너무 많아서 내가 위축돼서. 네, 못 내요. 예. 어느 날인가 저 뉴스 나오고 나서 뭡니까? 군대 그 인권위원회, 조사관인가? 그 사람 뭐 개이냐고 막 그랬잖아. 왜 화장하냐고. 씨발, 그러면 네 돈으로 네가 화장품 사서 화장해, 이 새끼야. 이거지. 남자가 화장을 하던, 여자가 화장을 안 하던, 그건 내 마음이지, 씨야. 미친 새끼가 그걸 갖고 막 성적인 문제를 막 들이대잖아. 그죠? 남의 면상 가지고 왜 지랄이야. 지 할 일만 잘하면 되는 거지. 일 잘하고 있더만. 문제 없는데 뭐. 그래서 내가, 그날은 한 30분 동안 계속 해줬어요. 뭐라고. 김성태 못생겼어. 너 기분 좋은지 한번 생각해봐. 존나 못생겼어. 이렇게 얘기해줬지. 걔한테 왜 생긴 거 갖고 얘기해. 씨발, 너도 생긴 거 존나 못생겼어. 이렇게 얘기해줬지. 죽어봐, 이 새끼들아. 그렇게 살아라, 씨. 그냥. 하여튼 또라이 새끼들이죠. 네. 왜 그렇게 살까? 근데 지옥길에 문이 열려 있는 걸 알고 있을 텐데. 근데 걔네들이 다 교회를 다녀요. 그게 진짜 신기하죠. 악마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게 진짜 나쁜 짓만 하고 있는데, 그죠? 교회에 이명박이 있었다는 사실은 정말 토할 일이거든요. 어떻게 그 교회를 다녀요? 나 같으면 난 그 교회 나 신자 안 합니다. 네? 그리고 내가 목사였으면 꺼지라고 합니다. 네? 이명박이 들어오는 순간 문 닫죠. 뭐라고 돼 있어? BMW와 이명박 출입을 금지함. 이렇게 딱 한단 말이야. 그죠? 그런 거 불쌍하면 안 돼. 오늘 아침에 이렇게 뭐 뉴스에 보니까 이명박 이렇게 뭐 벽 짚고 가는 뭐 이거 병신 벽 떼타 씨발. 벽 왜 짚어? 그걸 보고 불쌍해하면 안 돼요. 저 새끼 살아있는 걸 분노해야죠. 저 새끼 때문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고요. 말장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녹조라떼 가지고 씨발 그거 뭐 저기 뭐 어디야 태양에다가 보내는 거 하고 우리 뭐 22조 밖에다 깔아놓고 그걸 녹차 라떼를 전 국민에게 돌려도 22조를 돌리면 우리 여름을 나요. 미친 새끼가. 죽여버려야 돼요. 그냥 그런 건 그냥 사형이에요. 그건 납득이 안 되는 거지. 학교 갔을 때 그 이명박 새끼가 뭐 어쩌고 뭐 지은 뭐 건물 경영관이다 뭐 이딴 소리 지랄하고 자빠니 막 그걸 칭찬하는 걸 내가 보면 선배들이 씨발 생각 좀 갖고 살아. 돈 주면 다 좋냐? 알지? 돈 받으면 씨발 행복해? 돈 없어도 소주 먹어 그냥. 뭐 씨발 건물 에어컨 선풍기 틀어. 뭐 그러고 거기서 꼭 강의해야 돼? 정말 납도 안 되는 이상한 생각들을 자꾸 하는데, 물론 에어컨 없이 강의하기는 힘들어요. 그렇긴 하지만 네. 딴 강의실 쓰면 강의실 회전율을 높이면 되잖아. 딴 건물 가서 하면 되지. 그치? 아니 자리 없으면 본관 열어줘 강의하게. 뭐 하면 되지. 뭐 이명박한테 의지를 해. 좁아리게.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거야. 26조와 28조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건 절대값이 같아도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 안 돼. 그러면 판례가 26조 쪽 28쪽에서 일관된 입장을 보여서 멋져버려. 이게 아닌 거야. 그럼 이 병신이야? 그게 아니야. 그것도 판례한테도 우여곡절이 있었던 거야.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던. 무슨 우여곡절이 있어? 피고 이 새끼들이 주장을 안 해요. 그게 새만금 사건에서도 그랬어. 새만금 사건의 공적 자금이 얼마나 너 여기 사업에 들어갔습니까? 이러면서 재판부에서 장관한테 제발 사정 판결이 필요하다고 말만 한번 해줘. 내가 사정 판결 해줄게. 근데 말을 안 해. 뭐가 문제입니까? 요지랄 떨고 있거든. 너의 존재가 문제다 이 새끼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 사정 판결을 아무도 주장을 안 하니까. 근데 사정 판결이 진짜 필요할 때가 있잖아.
그 필요할 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문을 열어놔야 돼요. 문을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권 사정 판결을 일부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을 반영한 거예요. 현실을. 건방진 정부를 고려한 현실 반영적 판결, 이겁니다. 무효확인 소송상 사정 판결 인정이 되겠냐 안 되겠냐. 우선 뭔 개소리야, 이러면 안 됩니다. 딱 보니까 여기 취소 사유일 때 효력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게 사정 판결인 건데 어떻게 되겠냐. 아니, 우리 행정소송법 38조 1항에서 무효확인 소송에 28조를 아예 준용을 안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논의가 필요해,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모든 부분에는요, 왜 논쟁이 생기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야. 뭔가 고민의 여지가 있어. 그래서 또 수험적으로도 문제를 내는 겁니다. 뭐냐? 무효인 처분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존재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존재하고 있죠. 외부적으로 의사표시가 됐어요. 처분 통지서가 송달이 됐지 않습니까? 처분의 외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외관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게 집행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집행돼서 그것이 공공복리 상태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무효인 처분도 공공복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기성의 공공복리 상태가 형성될 수 있어요. 무효인 처분도. 무효라고 무시할 게 아니야. 분명 존재하고 있잖아. 쓰레기지만 사람이랍시고 살아가는 새끼들이 있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쓰레기 처분인 거야, 무효는. 완전히 쓰레기 처분이지만 분명 존재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정 판결을 할 수 있을까? 판례 뭐라고 하고 있어?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위가 없기 때문에. 이 표현을 잘 봐야 돼요.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위가 없지 않냐? 무효인 행정 효력이 없다는 거야. 이 말 안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야? 사정 판결은 처분의 효력을 존치시키기 위한 판결이다. 존치가 목적이라는 거잖아. 지금 이 얘기가 존치를 해주고 싶은데 존치할 게 없네,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효력 유지가 목적이라는 겁니다. 사정 판결은 현재 효력이 있긴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제거될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다. 유지하는 게 목적이다. 이걸 잘 보셔야. 여기서 만약에 사정 판결을 해버리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긴다? 법원이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렇죠? 무효니까. 그래서 아예 새로운 처분을 완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부작용판의 경우 아까 얘기한 대로 그놈의 절차 심의 때문에 준용도 하고 있지 않고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네, 절차적 심리 괄호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판결 주문에다가 써줘야 돼요. 판결문은 윗대가리에 주문이 있고 아랫대가리에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죠. 이유에서 왜 그런 결론을 맺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아예 대놓고 주문에다 써줘야 돼요. 주문에다가. 기각한다. 청구를 기각한다. 그런데 뭐야? 처분은 위법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위법했다라고 반드시 흔적을 남겨줘야 됩니다. 이걸 안 남겨주면 뭔 일이 생기는 거야? 야, 우리 헤어져. 하지만 널 사랑했다. 이걸 써줘야 돼요. 그 말을 안 해주면은 난 그동안 널 사랑한 적 없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저쪽에서 복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뒤에 여운을 남겨야 돼요. 너를 사랑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헤어지자. 그러면 정말 우리는 안 되는 것이었고요. 이게 되는 거지. 그치? 그냥 헤어져. 이러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냥 기각해. 청구를 기각한다. 이래버리면 이걸 뭐라고 받아들여요? 처분이 적법하다고 받아들이잖아요. 기각한다 그럼 처분이 적법한 걸 받아들일 거 아니야. 뭐가 아니라는 뜻이냐면 이거는 사정 판결이라는 게 위법한 처분을 적법한 처분으로 전환시키는 판결이 아니라고요. 위법이 적법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야. 위법은 그냥 남는 거야. 남는 건데 그냥 기각을 할 뿐인 거야. 기각을 할 뿐인 거야. 처분을 그냥 유지하고 있는 것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이 지금 판결 주문에다가 이걸 쓰게 되면은 판결 주문은 기판력을 미치는 객관적 범위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방법이 이런 두 가지가 있어. 상황이 이 판결 주문에다가 명시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기판력이 미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거기서 승소할 수 있다. 기판력. 근데 뒤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소병합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죠. 두 가지 상황이야. 사전 사정조사를 하지.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판단해. 만약 손해배상이 이 사건이 안 되면 사전 판결 못 하는 거라고 했어. 그러면 그냥 취소 판결 때려. 근데 손해배상을 나중에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맞다면
그러면 돈으로라도 어떻게든 구제를 시켜줄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처분을 유지하는 걸로 하는 거야. 사정 판결을 때려. 그랬을 때 이 사전 사정 조사를 하고 나서 법원이 원고한테 성명권 행사를 해요. 성명권 풀어서 설명을 해준다고 밝게. 예, 훈수를 둬요. 뭐라고 하냐면, 야, 미안한데 너한테 사정 판결 하게 될 것 같아. 나한테 손해배상 청구해라. 병합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후발적 병합이죠. 예. 손해배상 청구 병합하라. 그러면 있지. A 청구 취소성, B 청구 손해배상 두 개 있잖아.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기각할게. 이건 내가 무조건 받아줄게. 돈 줄게. 병합해라. 이렇게 해서 병합 청구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을 바로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병합해라. 훈수 두거든 언제나. 훈수를 뒀는데 원고가 개지침. 내가 완전 열심히 싸워서 지금 거의 이겼는데 갑자기 기각하겠다니까 개지침. 나 못하겠음 이제. 좀 나 좀 쉬어야겠어. 집에 갈래. 좀 잘래. 나중에 손해배상 할게요. 이렇게 가도 되잖아요. 그죠?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그러면 이건 앞에 거 취소 이미 다 끝났겠지. 끝나면 이게 전소, 이게 후소. 이렇게 돼서 전소의 확정 판결이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데 뭐 때문에 미치냐면 이게 판결 주문에 위법이라고 명시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하는 거야. 소병합을 할 수도 있는데 소병합을 안 하고 나중 때 손해배상 청구를 따로 제기하는 상황도 대비해 줘야 되거든. 대비해 줘야 되기 때문에 판결 주문에다가 위법했었다.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하면 민사법원이 위법함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요건만 충족하면 배상 책임 인정.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송비용에 대한 문제도 있죠. 소송비용에 대한 부분은 이거 32조. 원래는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패소자 부담이 원칙이죠. 진놈이 부담하는 거예요. 패소자 부담이 원칙인데 32조에 보게 되면은 특이한 놈 3개가 있어요. 32조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 판결을 다 끝내는 마당에 감나무를 심는 32조. 32조. 취소 청구가 사정 판결에 의해서 기각되거나 행정청이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써 인하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되는 경우에는 소송의 비용을 피고에 부담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뭔 소리? 이건 기각하고 각하 상황이에요. 기각하고 각하 상황. 기각하고 각하라고 하게 되면 원래는 누가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거야? 원고 쪽이잖아. 원고가 진 거잖아 지금. 원고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요딴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은 거꾸로 피고가 부담을 하라 이거야. 피고가. 왜? 사정 판결 누구 잘못입니까? 이거 피고 잘못이에요. 피고 잘못. 처분 위법인 건 맞는 거잖아. 그쵸? 그 다음에 A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도중에 행정청이 그 A 처분을 스스로 취소해버렸어요. 취소해버리면 각하되겠죠? 이미 목적 달성. 이거잖아. 그쵸? 처분의 효력이 이미 소멸됐지 않습니까? 그럼 각하가 되긴 할 텐데 근데 취소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야? 피고 행정청이 지가 잘못한 거 인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A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거를 B 처분으로 바꿔. 뭐 예를 들어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나와가지고 내가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했거든. 그랬더니 2개월 영업정지로 바꿨어요. 2개월 영업정지로 바꾸게 되면은 뭐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냐면 이럴 때는 각하가 될 수도 있고 기각이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 그런 경우도 역시 지가 영업허가 취소한 게 잘못되었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32조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32조 이런 경우에는 누가 비용을 부담한다고? 피고가 비용을 부담. 원래는 기각각하면 원고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거든. 근데 원래대로 안 하고 피고 쪽에서 부담을 시키게 된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것만 보면 이제 끝. 사정 판결에 대해서 불복. 누가 불복할까요? 사정 판결이 싫은 사람은 원고 쪽이야, 피고 쪽이야? 둘 다. 둘 다 싫죠. 원고는 뭐라고 생각하겠어? 야, 처분이 위법이잖아. 내 주장이 맞잖아. 인용해.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주장할 거고 사정 판결을 하는 것이 잘못된 판결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상소를 제기하겠지. 피고 쪽에서는 장난하냐? 적법한 처분이잖아. 왜 내가 잘못했는데 그냥 뭐 이렇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렇죠? 비용도 지가 부담해야 되잖아. 피고 쪽에서. 그래서 양쪽 다 원고 입장에서는 기각시키는 게 싫고 피고 입장에서는 위법을 인정하는 게 싫고 양쪽 모두 다 불복해서 상소를 제기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둘 다 마음에 안 드는 게임이에요. 둘 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치고 나서 이제 또 재밌는 판결의 효력이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효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3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